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가 재수술 때문에 오시는 80%나요? 네네네. 소시지 네, 눈이라고 맞아요. 일명 그런 눈을 가지려고 수술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수술을 통해서 네. 교정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쌍꺼풀 수술, 말하자면 첫 수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성형수술 카페나 블로그를 막 검색해 보니까 뭐 재수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질문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네. 뭐 꿰맨 상처가 울퉁불퉁해졌다. 그리고 또 양쪽 눈이 비대칭으로 보인다. 네. 또 쌍수 후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붓기가 안 빠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럼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울퉁불퉁하게 이 꿰맨 상처가 남아있는 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성형수술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는 네. 이제 마지막에 봉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실밥을 뽑아도 그게 처음에 남아 있고요. 완전히 다 없어지려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지나면 대부분 다 그게 가라앉게 되죠. 네. 처음에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대부분 그 처음에 부기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어있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게 조금 더 과장되어 보이는 도드라져 보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시기가 네. 있어요. 그런 시기에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돋보기 수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한 3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것 같아.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간혹 가다가 울퉁불퉁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봉합한 어느 부위가 네. 상처가 조금 더 올라온다든지 좀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흉터가 숙성하면서 이제 조금 과하게 숙성되는 과정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적절한 먹는 약이나 네. 아니면 흉터 주사라고 해서 또 가라앉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처방을 네, 받으면 그게 관리가 되면 네. 완전히 안 오는 6개월 이후에는 사실 거의 눈에 띄지 큰 않게 문제가 됩니다. 없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나오는 네. 얘기가 양쪽 눈이 비대칭이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양쪽 눈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자마자 네. 특히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양쪽 눈의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조금 차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장되어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미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부위가 빠지면 다 좋아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정말 차이가 심하다 네. 그런 경우는 수술 1주에서 2주 사이에 그 차이를 좀 교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 시기에 좀 교정도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울퉁불퉁한 거랑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눈이 부어 있기 때문에 네. 붓기가 안 빠져서 더 보이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거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물감 같은 거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눈의 이물감은 쌍꺼풀 수술하시고 네. 눈이 좀 불편하다, 눈이 뭐 뻑뻑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이물감은 실제로 이제 어떤 눈 안쪽에 실밥이 있다든지 네. 눈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이 커지고 네. 또 눈 주위에 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샘이 기능이 떨어지고 또 눈물이 커버해야 되는 눈의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에 건조증이 오게 되고요. 안 그런 것 건조증? 때문에 네. 눈이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에 인공 눈물 잘 쓰시고 네네. 또 부기가 빠지고 적응이 돼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네. 지나면 역시 대부분 좋아지게 되고요. 특히 일부의 경우에 만약에 한쪽에만 네. 특정 부위에 네. 이물감이 계속 느껴진다. 그런 게 2주 뒤에도 계속된다. 네네. 이렇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땐 병원을 다시 그런 찾아가야 경우는 돼요. 경과를 보면서 어차피 확인을 다 하는 과정을 거치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이물감은 걱정 안 하셔도 크게 걱정할 됩니다.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붓기. 이 네. 붓기가 또 유독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붓기는 보통 2주째부터 빠지기 시작해서요. 네. 한 달 정도 되면 큰 붓기는 웬만큼 다, 빠지고 네.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자리 정도구나. 잡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많이 부어 있다, 그러면 그건 붓기라기보다는 쌍꺼풀이 너무 큰 거죠. 아. 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있는 거는 붓기라고 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눈이 약간 뭐 소시지 네, 눈이라고 맞아요. 일명 불리는 일명 거가. 소세지라고 네. 아이고. 부르는 눈이죠. 근데 사실 그런 눈을 가지려고 수술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세지 쌍꺼풀은 일단은 쌍꺼풀을 너무 크게 잡은 눈을 경우예요. 너무. 네, 크게 네. 잡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할 때 눈에 맞게 자기 눈에 맞게 잡으면 크게 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신경을 좀 써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쌍꺼풀은 크지 않지만 소세지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한쪽 눈이 너무 덜 떠진다. 그러면 쌍꺼풀이 똑같아도 그쪽 눈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쌍꺼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떠지는 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떠지는 걸 더 떠지게 해주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쌍꺼풀이 크지 않아도 쌍꺼풀 라인의 흉터가 굉장히 넓고 깊은 경우에는 소세지 느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흉터를 없애줘야지 그 느낌이 좋아지게 됩니다. 흉터를 제거하면. 네. 네. 근데 뭐 실제로 이 소시지 눈 때문에 네. 다시 재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40%에서 50% 정도는 쌍꺼풀이 두꺼워서 줄이려고 오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수술을 통해서 네. 교정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정이 가능해요. 그걸 줄이면서 보통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흉터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그게 없어집니까? 네, 흉터는 절제해서 다시 네. 만들어주면 없어지게 아.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교정이 소시지 교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피부 여분이 너무 없는데 흉터가 네. 아주 넓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여분이 생길 때까지 수술을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면은 뭐 언젠가는 근데 다시 할 수는 기다리면 있는 여분이 거네요. 나중에 생기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재수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께 네. 눈 수술하러 올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첫 수술로? 네. 아니면은 재수술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가 재수술 때문에 오시는 80% 나요? 네네네. 재수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 트렌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재수술하러 오신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을 심하게 눈이 안 좋고 망쳐가지고 오신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그렇게 심하게 망쳐서 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 아니면 소세지가 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서 또 피부가 처져가지고 쌍꺼풀이 작아져가고 오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눈도 앞에 좀 앞꺼풀이 내려와가지고 그럼요. 보이지도 네,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켈로이드 네네네. 체질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켈로이드는 다행히 네. 귀 이런 데는 잘 생기는데요. 네. 눈꺼풀 피부에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예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18년 동안 눈에 켈로이드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네, 켈로이드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이라고 네, 그것보다 해야 될까요? 아토피,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가 아토피나, 오히려. 그래서 네. 눈 주위를 평소에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으면 뭐 쌍꺼풀이 풀리기도 하지만 네네. 그 비비는 것 자체가 이 눈꺼풀의 두께감을 증가시켜요. 별로 그래서 안 좋은 네, 습관이네요. 쌍꺼풀을 만들 때 쌍꺼풀이 잘 안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기 전이라도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 많이 만지지 않아야지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하기 어려운 분들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선생님이 재수술을 만류하는 그런 눈, 뭐 네네. 어떤 경우, 케이스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일단 기간적으로는 수술한 지 6개월 이내의 경우, 이 네. 경우는
아직 기존에 했던 수술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고 또 흉터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수술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수술을 했을 때 지금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물론 네, 문제가 있는 네. 거는 맞는데 그걸 고치려고 수술을 하기에는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잃을 것들이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말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재수술 결정하기 전에 네. 이것만은 좀 네. 확실히 좀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네, 그 재수술하러 오시면 내 눈에 내가 불만족인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5가지라면 그게 다 되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5가지가 다 안 되고 그 중에 2-3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재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위를 넘어선 그 이외의 것을 다 하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욕심내면 네,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수술 받으시는 게 네.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성형수술 좋습니다 하는 거. 근데 이왕 할 거면은 재수술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첫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중하게 따져서 해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자, 오늘도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집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네. 자, 원장님. 네.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을 계속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차인표님. 많이 들으셨죠? 닮았다는 얘기. 차인표님께 참 죄송하지만 어휴. 네, 제가 자주 듣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까지 성형외과의 이렇게 차인표님과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박예로 원장님, 재수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